전쟁 이후 러시아 시장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서방 기업들이 떠나고 매장은 값싼 중국 제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러시아 시장은 중국의 세상이 됐다. 그런데 그때 모스크바의 한 전자상가에서 믿기 힘든 장면이 벌어집니다. 러시아 남성 한 명이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중국 폰은 안 삽니다. 판매원이 당황하며 묻습니다. 그럼 어떤 제품을 찾으십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남자는 단 한마디를 말합니다. 삼성이요. 하지만 매장에는 삼성 제품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용히 말합니다.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중국 제품이 시장을 장악한 나라에서 왜 러시아 사람들은 한국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러시아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 봄, 모스크바였습니다. 매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직원이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다시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그냥 테이블 위에 내려놨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왜 안 사시는 겁니까? 남자가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딱 3글자였습니다. 삼성이요. 저는 그 장면을 3미터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니콜 벨로프입니다. 프랑스 출신 시장 분석가죠. 20년 동안 유럽과 러시아 소비자들이 왜 특정 제품을 선택하는지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파리에서 시작해서 베를린, 바르샤바, 모스크바까지 발로 뛰며 소비자들의 마음을 읽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 제품을 사고 왜 저 제품은 외면하는지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모스크바 전자상가를 찾았습니다. 러시아 소비자들이 지금 무엇을 사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모스크바에 오기 전부터 저는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전쟁 이후 러시아에서 익숙하던 브랜드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애플이 떠났습니다. 삼성이 떠났습니다. 소니, 노키아까지 수십 개의 글로벌 브랜드들이 짐을 쌌습니다. 그 빈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채웠습니다. 화웨이, 샤오미, 아노. 매장 진열대는 이미 중국 브랜드로 가득 찼습니다. 가격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성능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치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예상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이상한 행동을 한 겁니다. 직원이 이것저것 꺼내 보여줬습니다. 카메라도 좋고 배터리도 오래간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진열대 한쪽 빈자리를 향했습니다. 삼성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직원이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삼성은 러시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남자는 잠시 매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눈앞에 살 수 있는 제품이 수십 가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제품을 기다리겠다는 겁니까? 그것도 지금 러시아에 들어오지도 않는 한국 제품을요. 이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따라 매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신뢰가 되는 줄 알면서도 말을 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 분석가로 20년을 살아온 저였지만 저런 소비자 행동은 처음이었습니다. 남자는 바깥 계단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왜 삼성을 기다리시는 겁니까? 안에 좋은 제품들이 많던데요? 남자는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뿜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한국 제품은 믿을 수 있으니까요?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데이터를 다시 펼쳤습니다. 판매량은 분명히 중국 브랜드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진열대도 중국이었고 광고도 중국이었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인터뷰 자료를 넘기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페이지마다 계속 같은 이름이 나왔습니다. 삼성, 그리고 한국.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밤은 깊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중국 브랜드였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요? 데이터는 중국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 같이 존재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스크바에서는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한국 제품은 믿을 수 있으니까요. 그 남자의 말이 계속 귓속에 맴돌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수십 가지 스마트폰이 진열된 매장에서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는 제품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새벽 내내 그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 시장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세계 유명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였습니다. 그러다 10개가 됐습니다. 20개가 됐습니다. 결국 수백 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손을 뗐습니다.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익숙한 것들이 사라진 겁니다. 오래 쓰던 브랜드가 없어졌습니다. 자주 가던 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빈자리는 금방 채워졌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샤오미, 화웨이, 아너, 매장마다 중국 브랜드가 진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가격도 파격적이었습니다. 광고도 쏟아졌습니다. 스마트폰만이 아니었습니다. 자동차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폭스바겐이 떠난 자리, 현대가 떠난 자리를 중국 차들이 빠르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도로 위에 중국 자동차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자동차 매장 진열대도 중국 브랜드가 줄을 이었습니다. 가격도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러시아 시장은 중국의 세상이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데이터가 깔끔하게 맞아떨어지니까요. 그런데 현장은 달랐습니다. 오후에 저는 다른 전자상가를 찾았습니다. 더 큰 매장이었습니다. 중국 브랜드 스마트폰이 벽면 가득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화면도 크고 색깔도 선명했습니다. 직원들이 손님들에게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한 장면을 또 목격했습니다. 한 여성이 스마트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직원이 기능을 설명해 줬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내려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는 겁니까? 여성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그냥 삼성이 아니라서요. 두 번째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매장 구석에 서서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둘러봤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계산대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살 수 있는 제품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뜻 지갑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원 한 명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손님들이 왜 이렇게 망설이는 겁니까?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삼성 언제 들어오냐고 묻는 분들이 많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요.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며 멈췄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는 말이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이 매장만 그런 게 아닐 수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전역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노트에 크게 적었습니다. 삼성을 기다리는 사람들, 얼마나 되는 걸까? 매장을 나오면서 저는 주변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간판도 중국이었습니다. 광고도 중국이었습니다. 진열대도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입에서는 계속 한국이 나왔습니다. 데이터와 현실이 따로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마다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중국 브랜드였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진심으로 저 제품을 원해서 산 걸까요? 아니면 그냥 살 수 있는 게 저것뿐이라서 산 걸까요? 내일은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왜 기다리는지, 무엇을 기다리는지, 그리고 한국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인지 답은 숫자 안에 없었습니다. 사람 안에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조사를 할수록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데이터는 중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도무지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결심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사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매장 구경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소비자들의 속마음을 직접 꺼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모스크바 북쪽 대형 전자상가였습니다. 입구에 서서 들어오는 손님들을 바라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님은 많은데 계산대는 한산했습니다. 구경은 하는데 사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진열대 앞에서 스마트폰을 들어보고 내려놓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표정들이 한결같이 어딘가 아쉬운 듯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매장을 돌며 소비자들을 관찰했습니다.
60대 남성이 진열대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화면도 켜보고 카메라도 눌러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내려놨습니다. 발걸음을 돌리는 그 남성에게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남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삼성은 5년을 써도 멀쩡했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오전에만 6명을 만났습니다. 나이도 달랐고 직업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한국 제품은 오래 간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 제품은 가격은 싸지만 금방 망가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깐 멈춰서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중국 브랜드 비중이 70%를 넘고 있었습니다. 10개가 팔리면 10개가 중국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삼성이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팔리는 제품과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20년 동안 시장을 조사해온 저였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점심을 거르고 오후에는 자동차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매장 안에는 중국 자동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이었습니다. 가격도 생각보다 저렴했습니다. 직원들이 바삐 움직이며 손님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매장 분위기가 전자상가와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차문을 열어보고 시트에 앉아봤습니다. 둘러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40대 부부가 한 차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차 안을 들여다보고 아내가 시트에 앉아봤습니다. 두 사람은 눈빛을 주고받더니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직원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현대 기다리신다고요. 한국차 다시 들어오면 그때 사겠다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스마트폰 매장에서 들었던 말이 자동차 매장에서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제품도 달랐고 매장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은 같았습니다. 한국을 기다린다는 말이었습니다. 매장을 나오면서 저는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만난 사람이 12명이었습니다. 그중 9명이 한국 브랜드를 언급했습니다. 스마트폰이든 자동차든 상관없었습니다. 살 수 있는 중국 제품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없는 한국 제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노트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이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 단순한 브랜드 선호가 아니었습니다. 가격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성능 문제만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텔방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하루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60대 남성의 단호한 표정, 차 앞에서 발걸음을 돌리던 40대 부부. 그들은 하나같이 살 수 있는 제품을 거부했습니다. 없는 제품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노트에 두 줄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판매량 1위, 중국, 선호도 1위, 삼성. 이 두 줄이 같은 시장에서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팔리는 제품이 곧 선호하는 제품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걸 삽니다. 그게 시장의 기본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걸 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러시아 소비자 조사기관을 찾아갔습니다. 공식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담당자가 두꺼운 보고서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전쟁 이후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 점유율은 30%에서 70%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판매량 상위 10개 중 8개가 중국 브랜드였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소비자 선호도 조사 결과였습니다. 러시아 소비자 1만 명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살 수 있다면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겠냐고요. 저는 숫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1위, 삼성, 72%. 다시 읽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시장에서 사라진 브랜드가 여전히 1위였습니다. 없는데도 1위였습니다. 42%의 러시아 소비자가 지금 살 수도 없는 삼성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닙니다. 오후에는 모스크바 외곽 자동차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중고차 매장이 즐비한 거리였습니다. 새 차를 사기 어려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중고 현대, 중고 기아 차량들이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낡고 오래된 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앞에 사람들이 더 많이 서 있었습니다. 반짝반짝 새 차처럼 보이는 중국 자동차 앞은 한산했습니다. 저는 10년이 넘어 보이는 낡은 현대차 앞에 서 있던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남성은 차체를 손으로 천천히 쓸어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어루만지듯이요. 남성이 먼저 말했습니다. 15년 탔습니다. 아직도 멀쩡해요.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새 차를 자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15년 된 낡은 차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뭔가가 머릿속에서 딸깍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브랜드 충성도가 아니었습니다. 광고를 보고 생긴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아온 직접 경험에서 나온 신뢰였습니다. 그 경험이 지금도 이 남성을 한국 차 앞에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한국 차가 사라진 지금도요. 저는 매장을 나오면서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오늘 하루 확인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러시아 소비자들은 한국 제품을 단순히 좋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직접 써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신뢰가 됐습니다. 그 신뢰가 제품이 사라진 뒤에도 브랜드가 떠난 뒤에도 여전히 이 시장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한국 제품을 기억하고 있다. 기억은 데이터로 잡히지 않습니다. 판매량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지금 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70%의 판매량을 가진 중국 브랜드가 42%의 마음을 가진 삼성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사람들은 그 기억을 얼마나 오래 간직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항상 답을 줬습니다.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이 곧 시장의 방향이었습니다. 유럽에서도 그랬습니다. 동유럽에서도 그랬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믿었고 데이터는 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스크바에서 처음으로 데이터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72%. 시장에서 사라진 브랜드를 여전히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노트에 다시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미 충분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자동차 시장에서 저는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스크바 외곽에 대형 자동차 전시장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중국 자동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디자인도 깔끔했습니다. 색깔도 다양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생각보다 저렴했습니다. 직원들이 바삐 움직이며 손님들에게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매장 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손님들이 차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문을 열어보고 시트에 앉아봤습니다. 트렁크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계약서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할부 조건을 설명해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가격을 낮춰준다고 해도 선뜻 지갑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서서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중국 자동차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차체를 손으로 두드려보고 타이어도 발로 툭툭 쳐봤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한숨을 길게 내쉬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남성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남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그냥 기아가 아니라서요. 세 번째였습니다. 스마트폰 매장에서도 들었고 자동차 매장에서도 들었습니다. 한국이 아니라서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이게 한두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러시아 자동차 시장 공식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판매량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현대와 기아가 떠난 자리를 중국 자동차들이 빠르게 채웠습니다. 숫자만 보면 중국의 완승이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를 넘기다 저는 또 멈췄습니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러시아 자동차 소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차를 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21%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 차가 다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10명 중 2명이 넘는 사람들이 차를 살 돈이 있는데도 사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차가 눈앞에 있는데도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언제 돌아올지 기약도 없는 한국 차를요. 이건 단순한 선호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다림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10년 넘게 이 매장에서 일했다는 중년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 차를 기다리는 손님들이 실제로 많냐고요? 직원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주일에도 몇 번씩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현대 언제 들어오냐고. 기아는 언제 오냐고. 저도 모른다고 하면 그냥 돌아가세요. 빈손으로요.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살 수 있는 차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 차가 아니라서였습니다. 저는 매장을 나오며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42%가 삼성을 원했습니다. 자동차 시장에서는 21%가 한국 차를 기다리며 구매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제품도 달랐고 가격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현상은 똑같았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제품을 기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이건 시장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20년 동안 믿어온 데이터가 이 시장에서는 절반밖에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숫자 너머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러시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토록 깊이 한국을 새겨놓은 걸까요? 내일은 매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직접 들어가야 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매장이 아니었습니다. 모스크바 외곽에 있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는 평범한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화려한 광고도 없었습니다. 번쩍이는 진열대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진짜 이야기를 찾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70대 할머니였습니다.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자리를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선뜻 옆자리를 내줬습니다. 한국 제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잠깐 올라와 보실래요? 저는 할머니를 따라 아파트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작고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데려간 곳은 다용도실이었습니다. 구석에 낡은 세탁기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흰색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세탁기를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삼성이에요. 23년 됐습니다.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23년이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이 세탁기는 이 할머니의 삶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들 옷을 빨았을 겁니다. 남편 작업복을 빨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새 것으로 바꾸고 싶어도 삼성이 없으니까요. 다른 건 살 마음이 안 생겨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묵직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50대 남성이었습니다. 동네 골목에서 낡은 자동차를 닦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기아 자동차였습니다. 연식이 꽤 된 차였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정성스럽게 차체를 닦고 있었습니다. 마치 귀한 것을 다루듯이요. 저는 말을 걸었습니다. 남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12년 탔습니다. 앞으로도 탈 겁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새 차를 살 생각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남성이 차를 한번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한국 차가 다시 들어오면 살 겁니다. 그때까지는 이걸 고쳐가며 탈 거예요. 이 차가 저한테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차니까요. 12년을 함께 달린 차였습니다. 그 차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받아 적으면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은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카페 앞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건 중국 브랜드였습니다. 저는 말을 걸었습니다. 삼성을 써본 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삼성 쓸 때는 한 번도 걱정을 안 했어요. 지금은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성이 손에 든 스마트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자기 전에 충전기 꽂았는지 2번 확인해요. 혹시 문제 생길까봐. 작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크게 들렸습니다. 삼성을 쓸 때는 걱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해가 질 무렵 벤치에 앉아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동네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수십 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23년 된 세탁기였습니다.
12년을 함께 달린 자동차였습니다. 걱정 없이 쓰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제품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은 똑같았습니다. 믿을 수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모스크바 하늘이 붉게 물드는 것을 바라보며 노트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한국은 제품을 팔았던 게 아니었다. 수십 년의 신뢰를 남겨놓은 것이었다. 그 신뢰는 광고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23년을 버틴 세탁기가 만들었습니다. 12년을 달린 자동차가 만들었습니다. 한 번도 걱정하지 않아도 됐던 그 시간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지금도 이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모스크바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호텔방 책상 위에는 노트가 3권 쌓여 있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이었습니다.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3년 된 삼성 세탁기를 손으로 쓸어내리던 할머니, 12년 된 기아 자동차를 정성껏 닦던 남성, 자기 전에 충전기를 2번 확인한다던 젊은 여성. 저는 노트를 처음 페이지부터 천천히 넘겼습니다.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판매량 70% 중국, 소비자 선호도 1위 삼성 42%, 자동차 시장 소비자 21%, 한국차 기다리며 구매 미룸. 만난 사람 15명 중 12명, 한국 제품 직접 사용 경험.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판매량을 봤습니다. 점유율을 봤습니다. 그게 시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스크바에서 저는 숫자가 보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23년 전 삼성 세탁기를 샀습니다. 그 세탁기가 단 한 번도 할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이 기억이 됐습니다. 그 기억이 신뢰가 됐습니다. 그리고 23년이 지난 지금도 그 신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탁기가 낡아도, 브랜드가 떠나도, 남성은 12년 동안 기아 자동차와 함께 달렸습니다. 비가 와도 달렸습니다. 눈이 와도 달렸습니다.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을 함께 버텼습니다. 그 12년이 그 남성에게는 증거였습니다. 믿을 수 있다는 증거. 그래서 그는 새 차가 눈앞에 있어도 돌아섰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가격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제품이 더 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술 경쟁도 아니었습니다. 카메라가 더 좋고 배터리가 더 오래 간다고 해서 바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더 싼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더 좋은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자신이 직접 경험한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다시 느끼게 해줄 브랜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는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생각할수록 놀라웠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를 떠났습니다. 제재가 시작되자 짐을 쌌습니다. 광고도 없어졌습니다. 매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제품이 대신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3년 된 세탁기가 아직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2년 된 자동차가 아직도 달리고 있었습니다. 브랜드는 떠났지만 제품은 남았습니다. 그 제품이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믿을 수 있다고. 한국은 오래 간다고. 광고보다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어떤 마케팅보다 강한 힘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한국 브랜드의 진짜 힘은 제품 안에 있었다. 팔리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팔리고 난 뒤였습니다.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제품이 사람들 곁에서 묵묵히 버텨주는 그 시간들이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그 신뢰가 지금 이 시장에서 중국의 70% 판매량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숫자도 없이, 광고도 없이, 매장도 없이. 그런데 이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1위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며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시장을 분석해온 저였습니다. 수백 개의 보고서를 썼습니다. 수천 개의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슴이 묵직해진 적은 없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 사람들에게 남긴 것은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23년이 지나도 식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한 가지 질문만 남았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과연 제품일까요? 아니면 한국이라는 이름 그 자체일까요? 러시아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과연 제품일까요? 아니면 한국이라는 이름 그 자체일까요?
저는 그 질문을 가슴에 품고 마지막 날 모스크바 거리로 나섰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장을 돌았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답을 내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작은 수선집 앞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무언가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노인의 손 위에는 삼성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모델이었습니다. 액정이 금이 가 있었습니다. 노인은 돋보기를 쓰고 그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며 조심스럽게 고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새 폰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돋보기 너머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인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8년 됐어요. 아직 잘 됩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이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8년 된 스마트폰을 직접 고쳐가며 쓰는 노인이었습니다. 새 것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중국 브랜드가 매장에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낡은 삼성을 손으로 고치고 있었습니다. 삼성이니까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수선집을 나오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시장을 분석해온 저였습니다. 감정이 개입하면 분석이 흐려진다고 배웠습니다. 데이터만 봐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모스크바에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데이터가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23년 된 세탁기를 손으로 쓸어내리던 할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12년 된 자동차를 정성껏 닦던 남성의 손길이었습니다. 8년 된 스마트폰을 직접 고쳐가며 쓰는 노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숫자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시장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숫자는 중국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한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2%가 삼성을 원했습니다. 21%가 한국 차를 기다리며 구매를 미뤘습니다. 23년 된 세탁기가 아직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8년 된 스마트폰을 고쳐가며 쓰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 시장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마다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중국 브랜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저 사람들 마음속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를 떠났지만 러시아는 한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모스크바에서 발견한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 조용히 남아있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일상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그 일상이 신뢰가 됐습니다. 그 신뢰가 23년이 지나도 식지 않는 기억이 됐습니다. 어떤 광고도 어떤 마케팅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